입니다. 네, 소관 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차속과 담당과 차속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진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예, 환경관리팀 정연혁 주무관입니다. 예, 환경시설팀 이오송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 1번의 폐기물 발임량은 2019년의 경우 총 발임량은 46,238톤으로서 127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 이 중 가연성 폐기물은 86톤 정도로서 저희 소각시설 처리 용량인 80톤을 상회하고 있어 현재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2019년 징수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12억 3,704만 3천 원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2017년도에 촉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25%씩 반입 수수료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2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적립 및 사용 현황, 향후 기금 사용 대책입니다. 먼저 기금 적립액은 2020년 4월 30일 기준 143억 9,500만 원으로서 주요 재원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한 촉수시 출연금 130원과 매년 적립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및 기금의 은행 예치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기금은 정기예금 102억 원, 공공예금 1억 9,5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속주시 예탁금으로 40억 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사용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편의시설 운영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소에서는 영향권의 주민들에게 골고루 수혜에 갈 수 있는 지원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서 이번 달 안에 용역이 착수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을 통한 요양권 내 3개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 및 기금의 투명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의 3번 주민편의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 시설은 남녀 목욕탕과 찜질방이 있으며 2011년 4월 1일부터 속주시 폐기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현재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은 중간의 도표와 같이 2019년 1억 7,237만 8천 원, 2020년 4월 30일 기준 3,494만 2천 원의 운영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노시설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투입과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비영리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익성 창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익시설은 2019년에 11만 1,056명, 2020년 4월까지 3만 522명의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용해 주셨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올 3월에 자체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주민들께서 편익시설 운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노시설 교체에 따른 보수비는 2019년 1억 980만 2천 원, 2020년 5월까지 8,21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는 내구년이 도래하는 시설의 정기 교체가 매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보수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목욕협회 재개 민원 진행 사항 및 향후 대책입니다. 목욕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증입편익시설로 인해 목욕협회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세에 달하는 것이지만, 본 편익시설은 관련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보상 차원에서 설치한 시설로서 폐쇄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동안 휴일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등 나름대로 목욕협회 요구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해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소와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목욕협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앞으로 상계동 외 지역주민 편익시설 이용료를 관내 일반 요금으로 인상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시 주민 편익시설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복지 향상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주민 피해가 없는 시설로 전환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안이 나올 경우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의 4번 동절기 수학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속초시의 건축비 일어나기 전인 2016년 이전의 동절기에는 계열적 특성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이 발행량이 부족하여 수학시설 운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오히려 건축붐에 따라 급격하게 폐기물 발행량이 증가하여 1,8톤의 수학 용량을 초과함으로써 현재 미처리 폐기물은 이후 반실 등으로 어렵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번에 영북 지역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상황 및 시군별 반입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동절기 가연성 폐기물 부족으로 수학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성 양양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받고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파쇄 압축시설과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12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신청하여 2016년 4월에 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그간 고성 양양군의 폐기물 반입 처리 실적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296톤을 반입하여 처리하였고 2018년 453톤을 마지막으로 처리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 폐기물 발생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 수도 수학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은 이후에 별도 위탁 처리하는 실정이어서 타 시군의 추가적인 생활 폐기물 반입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청 시에는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또 더위가 더운 여름철이 되다 보니 또 아무래도 생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또 뜨거운 그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께 좀 감사드리고요. 환경자원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질의를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신선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환경자원 사업소 그 폐기물 처리 시설 그 북측하고 온정리 마을 그 사이에 예예. 저기 뭐 그 능선이죠. 그 능선 쪽으로 이제 좀 수고가 높은 차폐용 조경수를 짓게달라고 이제 저 조양동 지역 주민들의 이제 민원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아마 그 저번 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께서 이렇게 저희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폐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그 수학장이 그 사망에 그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조양동 지역만 해야 되는지 거기다 형용성 문제 제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온종리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가까이서 나름대로 저 굴뚝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이제 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이제 가려 달라는 이제 그런 요구 같은데요. 그래서 또 한편은 이제 그 저희가 그 올해부터 이제 주민지원기금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다면 거기에 좀 검토를 해서 그 주민 지원 기금으로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먼 거리에서 이제 시내 쪽에서는 뭐 거기다가 차폐용 조경수를 식재한다 하더라도 굴뚝은 보입니다. 근데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 능선으로 이렇게 식재가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목이 되면은 그게 가까운 것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와 좀 협조를 해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은 그 어느 정도 큰 나무 정도로 이렇게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선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네, 방원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소장님, 저는 지금 정책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환경자원사업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재활용이라는 부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금 자원 순환에 관해서 이제 좀 총력을 좀 기울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선별장을 가보면 좀 좁기도 하지만 원래 그 쓰레기 폐기물 냄새들이 좀 샤리하고 좀 사람 기운이 빠지는 냄새들이 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 그 자원 순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보자. 그 안에 뭐 청소라도 좀 하고 그다음 페인트 칠도 좀 해서 환경 개선을 일단 먼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샤리한 냄새. 그리고 또 휴게실도 좀 그렇고 거기가 좀 종합적으로 대대적으로 좀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원순환의 기본이 뭐냐면 재활용품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분리수거를 그래서 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좀 투자는 좀 해오고 왔었는데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더 신경 써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원 순환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노 웨이스트거든요. 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매립 자체가 직매립하는 걸 없애자라는 개념이 또 우선이에요. 이 자원 순환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노 웨이스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수 처리장이나 그다음에 그런 데서 나오는 오니 종류에도 슬러지죠. 슬러지 종류에도 무기성과 유기성이 있는데 유기성은 타요. 그래서 그것도 태워서 재만 묻자 매립장에. 그래야 매립장의 수명도 길어지고 이제 그렇다는 그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적어야 매립하는 게 적어야 매립장 수명도 오래 간다라는 게 이제 순환 경제의 기본 그런 테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생활 폐기물에 대한 그 발생 저감 운동도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게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서에 대해서 주문을 한 게 뭐냐면 과가 생길 수가 없으면 팀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보자. 그래서 유기적으로 좀 우리 같이 좀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화가 좀 됐으면 좋은데 가장 핵심 부서가 자원사업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구체화가 되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분리수거율 높이도록은 항상 꼭 들어가요. 예? 자업소의 사업 추진 목표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구체화 좀 하자. 어차피 우리 건설 폐기물을 직매립을 안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아까 EM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그 유효 미생물인 EM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EM을 옛날에 처음에 만든 사람은 이거 마셨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생물 영양제라고. 그러니까 이걸 뭐 확신을 하기 위해서 이 마셨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키울 때, 미생물 배양할 때 이 EM을 많이 좀 썼던 부분이거든요. 일단 악취 제거도 되고 미생물에 유용한 먹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좀 홍보를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제 예.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올 3월달에 그 동주민사를 통해서 좀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코로나 19 때문에 그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또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처리 결과에 보면 우리 생활 폐기물 중 사용 가능한 페트병 용기를 세척을 해서 쓰신다고 돼 있죠. 아 그건 저기 아까 그 EM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 좀 구체적으로 좀 해서 이 페트병 용기를 세척을 할 때 또 나오는 그 또 폐수가 이게 폐수냐 아니면 뭐 오수냐 우수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아 이거 그건 저희가 그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그 예. 위에서 했기 때문에 꼭 관계가 없습니다. 처리장을 거쳐야 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방역 실시 손소독제 그다음에 마스크 이 지급을 매일 하고 계시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김영길 의원님이 늘 얘기하는 그 굴뚝에 관한 거는 그 굴뚝은 전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 그런 것들이 혐오 시설 이렇게 보는 자체도 좀 그렇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이제 구리소각장에서 만든 그 굴뚝에 보면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위에다 원형으로 카페 만든 거 아시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굴뚝의 지금 강도랑 그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 뭔가 시설을 한다 그러면 요즘은 나무식으로 가지도 좀 만들고 굴뚝에 이 굴뚝을 나무라고 보잔 말이죠. 근데 거기에 가지도 만들고 잎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거를 진짜 제가 지금 이 순환경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초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주변에 계신 분들의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는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굴뚝을 어떻게 할 것이냐. 2년 내내 굴뚝 얘기했어요. 우리 김병길 의원님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희가 이제 그 수학시설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예, 기술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좀 늦을 것 같고요.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굴뚝에 대한 강도를 일단 측정을 좀 하고 거기다 뭘 이렇게 입힐 것이냐라는 고민은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 순환에 대한 재활용 부분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죠. 예, 다음은 김영길 의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생활 쓰레기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을 텐데요. 과장님 이제 여름 성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처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기 전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과장님이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을 좀 먼저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와 관련돼서 매립장에 반입되는 지금 쓰레기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 감시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감시요원들과 관련해서 이제
시의 이관이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두 분에 대해서. 예, 예.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부분은 불법 쓰레기가 반입이 됐을 때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자, 추천권은 주민전협의체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뭐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관되면서 그 전 여건보다 사실 뭐 좋아지지 않는 그 상태로 이제 이관이 되고 있고, 본 의원은 반대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쓰레기 반입과 관련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었고, 자, 지금 이런 반입되는 부분들 이 매립장으로 반입되기 전에 이제 이 확인을 하시고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일 매립장이 준공 시한이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매립장 준공 네네네네. 지금 저희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 말씀은 네네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남았죠? 저희가 지금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판단 한 50년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0년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최초의 그 매립이 시작된 곳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은 지금 어느 정도 준공 단계에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저희가 매립장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예전에 썼던 매립장이 있고 네네네. 저희 이제 그 사용 매립장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매립장은 저희가 한 18년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매립장 포함이 됐고 저희 준공치는 아직 안 했고 왜냐하면 이제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중출이 안 한 이유는 여유가 좀 남아서 그러신가요?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그 매립장 확보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저희가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게 되면 좀 더 활용을 하려고 좀 아직 준공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 평소에 관리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준공할 때 그 큰 예산 없이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생활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은 청내에서도 이제 부서가 저기 환경위생과도 있을 거고 시설관리공단 그 최종 도착지가 이제 환경자원사업소인데 제일 그 마지막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곳이다. 하수도 사업소도 마찬가지, 상수도 사업소. 시민들과 관련돼서 단 3일만이라도 이게 문을 닫아버리면 대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고요. 자, 여기 그 주민 편익 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 목욕탕과 관련된 요금이 일반 이용자가 이제 4,500원으로 이 내용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목욕탕이 지금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지금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예. 그래도 이 4,500원은 싼 금액이에요. 예. 이 대인과 일반 이용자는 그 인근하고 금액을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정이 돼야지. 어쨌든 단 얼마라도 싸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가 됐더라도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인근에 계신 이제 사업주들께서 2011년도에 이게 주민 편익 시설이 오픈하고 나서 재투자 형식의 수익 사업을 수익 자체를 내지는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사위기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그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래도 그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주민 편익 시설과 관련돼서 용역이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 주민 지원 기금과 주민 편익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올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고민해 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그 주변 목욕 협회 측이 사실 굉장히 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용역을 발주를 할 때 그 이제 지금 목욕탕 말고 예. 다른 적합한 시설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걸 검토해 보려고 그 아예 그 저기 그 과업 시세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적합 시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게 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전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 편의 시설의 주민 이제 반경 2km 내에 본의원도 이제 지도상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들어올 시기에 없었던 그런 이 부지에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을 할 때 자연불화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자연불악의 그 피해를 그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다수의 의견들이 많고, 지금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용역과 관련돼서 150억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용역이 진행 중이신데, 이 부분이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사업들로 할 수 있게끔 그 소장님도 이 직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안이 있으시면 용역 그 과정에서도 그 내용을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름 성수기 전에 성수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 고성 쪽에 그 매립장 소각장이 그때 산불로 인해서 없어졌다는 얘기했던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그 폐기물이 그 인근 군에 있는 폐기물도 속초로 반입이 됩니까? 그 먼저 그 불 났을 경우에 네. 저희가 조금 도와드린 적은 있었고요. 아까 네. 보고 드린 대로. 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저기 고성에서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자체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은요? 소각장은 지금 새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 시설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소각과 관련된 그런 그 쓰레기 그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로 올 때 인근 군에서 오는 게 확인이 됩니까? 그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 아까 그 뭐 행복 사업 그 관련해서 네. 그 저희가 지금 반입받은 게 있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업보다도 저기 2016년 이전까지는 예. 교호철에 저희 쓰레기가 모자랐었습니다. 네네. 한 8톤을 타가야 되는데 8톤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수확실 운영에 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 일부러 가서 좀 갖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장님 저희가 이 매립장이 그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죠? 소각시설은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각은 예. 쉬는 날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중. 수리하기 이전까지는 쉬질 않습니다. 반입과 관련돼서는 반입은 토요일 날 토요일까지만 하고 받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네. 적은 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과 그럼 예. 매립장으로 가는 거예요? 매립장은 저희가 토요일 토요일까지인가요? 저 금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매립은 금요일까지. 네. 그 소각장은 연중 안 쉬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은 예, 연중이고요. 왜냐하면 저 가연석 쓰레기가 하루 8톤 이상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적체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 소각 시설과 관련돼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관 되기 전과 이관된 후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인력이 다 고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네.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그 운영 사항은 아직 큰 차이는 없고. 거기에 소장님도 이제 다 인력이 그쪽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에게 브리핑하신 그 소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꽤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거기? 예, 그 한솔에 근무하시다가 예, 이번에 이제 퇴직을 하시고. 거기 퇴직하시고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직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파악이 일단은 이관이 된 이후에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예,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아직은 뭐 행정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선생님 그 여러 가지로 이 목욕협회 측과 지금 이 주민 그 편익 시설과 관련돼서 목욕협회 측의 어려움과 관련돼서도 본 의원도 저님께 많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을 앞으로 이 용역이 진행되면서 좀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 50초 남았는데 그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그 쓰레기 발생량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 이후부터 건축 붐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수확 용량은 8톤밖에는 뗄 수가 없는데 뭐 지금 거의 90톤 이렇게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후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 분리수거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 쓰레기 발생이 좀 줄어들 거고 더불어서 그 소득도 좀 생길 것 같아서 저 분리수거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원분들 현장에 애로사항은 없으시고요. 아직 뭐 크게 하여튼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어떤 분리수거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중요한 점도 말씀하셨는데 더불어 이런 부분들 뭐 좀 홍보해 내시기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시고 그렇게 되면 또 일상에서 자꾸 저희 깨우치게 되니까 그런 실천들을 좀 끌어내 주실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모색을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늘 그 주민감시 요원에 네. 대한 말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폐촉법 이제 시행령의 주민감시 요원의 활동 범위가 아예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폐기물 반입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그렇죠? 그리고 또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정상적 가동,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그 밖에 이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행령을 보면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권한이 있는 것인가.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하시고 있는 역할과 그리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는 보고 자료들에 대해서 내지는 또 저지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들의 그 활동들이 승인될 수 있는지 좀 그 현장성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만이 있는 게 지금까지 지금 저희 조례 개정했지만 네. 먼저까지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 네. 이제 명령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한 감시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이제 지급하게 되면 봉급을 그런 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관리 권한은 아직 주민지원 협의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행정 또 환경에 대한 그러한 교육 정도만 하고 모든 권한은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꾸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감시 활동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장님, 굉장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듣기에 주민감시 요원의 그 급여가 지금 주민협의체의 기금에서 나가는가, 아니면 시장의 그 시에서 예산으로 그쵸 설치한 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졌는데, 그 급여가 어디에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민감시 요원의 활동과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주위에서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걱정을 네. 하시고 계신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생각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시행정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하시고 있지만, 그건 환경자원 사업소뿐만이 아니라 그렇지만 저희의 그 공공에서 일하시는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안을 보면서 아니 급여가 기금에서 나가면 그분들이 이 기금은 또 어디서 나온 기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그 행정 예산으로 주든 기금의 예산으로 주든 결국은 저희의 세금이라는 부분에서 그쵸? 예, 나누어진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민감시 요원들의 이 지금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활동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가지고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받아들이고 승인하고 이럴 수 있는가와의 어떤 그 소통 체계와 업무 매뉴얼화,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들이 있다고는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급여의 논란으로 이렇게 간다는 부분, 저는 세상에 급여가 어디서 내려와도 내가 해야 되는 책임성은 분명히 하는 게 그 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책무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네. 뭐 주민지원협의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쪽만 주장하시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 그렇지, 주장을 예. 원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께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감시 요원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활동 범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분들이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 처리가 되고 있는지만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제 7월부터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무부에도 좀 조정을 하고 있고 네. 또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주민감시요원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에 이제 또 채용이 되시면 뭐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어진 상황의 일들은 상당한 전문성과 판단력과 상당한 책임성을 요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속초 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 왜냐하면 그게 협의체에서 정말 부단히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주민감시요원까지를 감시해야 되느냐까지라 이런 이야기까지 왜 나와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환경자원사업소 내지는 행정 모두에서 좀 한번 정말 그 책임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원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두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촉법이라는 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예. 그 주변 지역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적립금과 지금 이거를 우리 김영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6천만 원에서 용역비를 지금 1억 2천 으로 올려서 용역을 입찰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1억 2천을 드려요 용역비. 용역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내릴 과업 지시서를 만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아니, 없고, 예. 예. 그러면은 위원장님 자료로 좀 받아. 네, 과업 네, 지시서를 자료 요청, 네, 말씀해 주시죠. 그거를 자료를 좀 예, 주십시오. 그거는 다시 거기다가 꼭 넣어야 될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도권 매립지가 처음에 생길 때에는 그 주변에 집들이 몇 집이 없었어요. 그게 자연불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공동적으로 이제 공용주택, 공동주택들이 생기고 발달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똑같은 케이스예요. 어디 전국 어디 매립장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라놨냐면 직접 영향권하고 간접 영향권으로 잘라놨거든요. 그럼 직접하고 간접이라는 단어에 벌써 차별성이 들어온 거죠. 자연불황. 처음에 시작했던 자연불황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하고 간접을 구별을 져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과업지시서를 안 줘도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올 것인가를 제가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직접하고 간접을 틀림없이 나눌 거예요.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자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하고 간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하고 차이가 만약에 이분들한테 1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직접 영향권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동차를 하나 산다 1,0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영향권의 지역에 대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 사업비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00만 원짜리를 사는데 100만 원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직접 영향권에는 한 80%, 그다음에 중간 뭐 60, 50, 40 이런 식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영향권이라면 지금 농단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법에서 말하는 직접 영향권 자체는 그 지역 주민들을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처음엔 이주를 목적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지적 영향권 자체는 어떻게 정할 수가 저희 판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역 2km 간접 영역 소주한 것도 그러니까 자꾸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조사하게 되면 피해 범위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느냐를 그래서 과업지시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내용은 제가 아는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우리 뭔 일을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뭐냐면 만약에 연구 영역이 왔어요. 우리 이거 못 다루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희가 용 발주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이 있어야 돼. 연구 영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우리는 따른다. 이게 몇 프로가 되더라도 몇 프로가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따른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이 추진 용역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기 작년에 6천만 원 가지고 발주했다가 그 업체에서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억 2천 원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도 사실 몇 업체가 올지도 모르겠고, 또 예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떠한 결론을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설명드리고 최선을 다 의견을 8개월이거든요. 좁혀 나가야 돼. 절대적으로 예, 이걸 예. 의견을 좁혀서 그렇습니다. 용역 오면 우리가 이걸 수용을 하자. 예. 어차피 이래저래 답이 안 나올 거면 이 용역을 수용을 하자. 그래서 용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절대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의를 했어요. 여태까지 안 풀렸던 일이죠. 예. 그래서 저희도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좀 이해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주는 지금 들어간 거죠? 아마 이번 주에 공고가 나왔고요. 네.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원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는 연구 영역의 과업지 시설을 좀 네, 과업지 알겠습니다. 시설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예, 예. 아, 네. 그러면 그 부분 좀 제출을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영순 부회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수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저희 생활이 급변하고 있고 모든 게 변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EM의 중요성은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M은 생활 속의 그 세정제와 또 모든 게 다 EM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농산물에는 친환경 소독제라고 할까요? 살충제라고 할까요? 그리고 땅의 보급, 그러니까 산성화를 막는 EM의 효과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2월달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예. 타 도시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용기를 와서 가져오면 용기다 그냥 이렇게 부어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인근 도시는 이제 축제 때마다 500ml짜리나 250ml짜리 용기다 담아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걸 중단을 아직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좀 적극성이 좀 불허했다. 근데 저기 그게 꼭 대면 변명 같지만 저희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 병을 씻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면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걸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올 3월에 변명 같지만 저희까지 가서 일정 때문에 그것까지 그렇습니다. 겸비할 수는 없었다. 예, 조금 그것까지 추가할 수는 없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제 7월달부터 이제 보급을 한다는데 아니, 봐서 저희가 네. 큰 상이 없으면 그냥 무리 없이 쓰는 게 EM이에요. 그냥 정말 부담 없이 쓰는 게 EM. 그리고 판매도 하더라고요. 아주 저가에. 그래서 아니면 EM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한 번에 한 3톤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하루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3톤. 예. 그럼 그 그거는 계속 모아져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저희 사업소에 많이 오십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소비는 어느 정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를 많이 오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국소수가 가시겠죠. 일반화가 되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이제 분리수거도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지만 EM도 홍보를 해서 그 3톤이 모자랄 정도로 시민들이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급해주면 3톤이 모자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좀 진행되는 대로 열심히 좀 보급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거 쓰고 싶은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못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가까운 데서 보급하면 또 뭐 이렇게 행사 때나 이럴 때도 이렇게 하여튼간에 그 행사 주체를 주면은 그중에서 보급하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 보급 방안을 마련해서 네네.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도 가중됐고 또 더군다나 이제 주민 편의 시설이 이제 용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역을 이제 신청했나요? 들어갔나요 아직? 지금 발주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기획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이 나와요. 장애인이나 뭐 노약자들 위한 시설을 할 것인지 아무튼 타당성 있게 잘 저희한테 줄 거죠? 계속. 네, 보고를 용역의 드리겠습니다. 중간 보고는 다 해드릴 거죠? 중간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같이 잘 상의해서 잘 주민들과 또 공청회도 좀 하셔서 이건 반드시 공청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 의견을 절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네. 네. 네, 수고하셨다고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M은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여기에서 환경자원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